신청만 하면 몇만 원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혜택을 정부에서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데 몰라서 그냥 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해가 되면서 이미 바뀐 제도들 그리고 곧 없어지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혜택들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모르고 지나가면 앞으로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장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눈 검진을 실시해서 눈에 대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해준다는 정말 유용한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중 노인 안검진 사업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가 대상자이고 무료로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 등 현미경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면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망막 질환을 진단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등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본인 부담금 전액이고요. 제외되는 부분은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 진료비, 특수 렌즈, 개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의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들고 주소지 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또한 극소수의 지자체이지만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치과 임플란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2026년이 되면서 바뀌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급여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시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란 말 그대로 내 자연치를 대신해 인공치아를 심어서 내 치아를 대신해주는 치료 방법인데요.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주는 시술인 점은 대부분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은 완전 무치아 환자가 아닌 부분 무치아 환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치아에 잔존이 있어야 합니다. 아예 치아가 빠져서 없는 경우라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적용 범위는 상악, 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 보철 수복물은 PFM만 급여 처리가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기존의 PFM과는 다르게 하부에 메탈 소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좀 더 뛰어나고요. 경도와 강도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격이 많이 비싸서 임플란트 급여 치료 부분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지르코니아도 급여 처리가 가능하니까 기왕이면 심미적으로 더 뛰어난 지르코니아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총 금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며 차상위 대상자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10%, 만성 질환자 등은 20%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틀니를 지원받으셨던 분들이라도 임플란트 시술은 2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틀니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임플란트가 필요하시다면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국가 지원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제도로 치과에서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다른 치과로 이동하여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치과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이 임플란트 급여 제도에 변화를 주려고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임플란트 급여 제도의 적용 연령을 좀 더 낮추고
개수를 평생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기존에 2개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2개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작년보다 노인복지 예산이 더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복지 정책에 더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치아는 망가지고 임플란트에 대한 중요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폭넓은 혜택들이 더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건강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될 겁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꾸준히 나가니까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조건이 맞는 분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만 충족된다면 무조건 꼭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그 조건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등급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구간이 다른데요. 먼저 1등급은 재산과표 금액이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연간 소득이 36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시면 무려 30%나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2등급은 재산과표가 9천만 원 이하, 소득은 동일하게 연 360만 원 이하이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2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은 재산과표가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은 역시 360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은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이 360만 원 이하라면 등급에 상관없이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혜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안 맞더라도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으니까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보험료라는 게 매달 꾸준히 나가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1년이면 수십만 원, 10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정말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지 아까워서 안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해당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병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지만 그동안은 약 처방 위주로만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2024년 9월부터 전국 동네 의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의원에서 단순히 약만 처방을 받는 게 아니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검사, 상담, 생활습관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혜택은 이 진료비가 있는데요. 기존 자기부담금이 30% 부담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진료라면 9천 원이 자기부담금이었는데 이제는 6천 원만 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건강을 잘 관리하면 포인트를 준다는 겁니다. 참여 신청만 해도 5,000포인트, 케어 플랜을 세우면 또 5,000포인트, 걸음수를 달성하면 하루에 100포인트, 혈압, 혈당을 자가 측정하면 주당 최대 500포인트, 교육, 상담에 참여하면 회당 4,000포인트, 점검, 평가에 참여하면 또 1만 포인트,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최대 8만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적립한 포인트는 의원 진료비 결제에도 쓸 수 있고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모부가 당뇨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제도에 참여를 해서 식단과 운동, 교육을 받고 매일 혈당을 측정하시면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도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포인트까지 받는 재미에 활력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신청도 간단한데요. 내가 다니는 동네 의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시고 참여 의원이라면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사용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보건소 결핵 무료 검진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매년 질병청에서 실시하는 보건소 결핵 무료 검진 서비스를 매년 1회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결핵이 없어진 줄 아시겠지만 결핵은 우리 주위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그중 65세 이상 환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폐질환은 정말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결핵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결핵 무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핵 무료 검진은 거주하고 있으신 지역에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검진 내용은 문진, 흉부 X선 검사, 가래 검사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문진을 통해서 기저질환을 확인하신 후에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으시고 당일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또한 가래 검사를 하시게 되면 작성해 주신 연락처로 개별 통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도록 공고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서 결핵검진을 받아보세요. 단, 지자체에 예산이 소진될 시에는 무료 결핵검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연초에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많이 불편해지는 곳이 바로 무릎 관절이죠. 퇴행성 관절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정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해당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하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질환 조건도 좀 있는데요. 단순한 무릎 통증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증 말기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원 금액은 또 얼마나 될까요?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 수술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 부담금 항목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단 간병비, 상급병 진료, 보호자 식대 같은 부대 비용은 지원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신청 절차는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 없이 수술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 진단서나 소견서, 의료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뒤에는 보통 3개월 안에 수술을 진행해야 유효하다는 조건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통신, 그리고 에너지 요금 지원입니다. 사실 생활하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 중 교통비, 통신비, 전기, 가스 요금이 가장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항목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 혜택부터 보면 65세 이상이라면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는 30% 할인, 통근 열차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고궁이나 박물관, 공원 같은 공공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지자체는 교통비 지원 사업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와 택시 이용비를 월 4만 원 한도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교통 혜택 외에도 내가 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통신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동통신요금의 최대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요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매달 수만 원씩 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하고 통신사 지점이나 고객센터에서 복지 할인 제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요금 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 가스, 등유, LPG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의 경우 전기요금을 매달 일정 금액 감면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불편하시다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철 무료, 철도와 버스 요금 할인과 같은 교통 혜택, 기초연금 수급 시 통신비 절반 감면 혜택,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 가스 요금 감면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못 받습니다. 꼭 내 지역 지자체와 통신사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무료 혜택들과 앞으로 변화될 내용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제도들은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들이 많지만 결국 이 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정보를 알고 직접 챙기신 분들 뿐입니다. 혜택은 국가에서 준비해놨지만 마지막에 내 손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숙지하시고 꼭 실제로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알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